남편과의 제사를 마친 그날, 나연주는 처음으로 혼자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딸아이가 사준 부산행 KTX 표를 들고 서울역에 도착한 그녀의 가슴은 묘하게 무거웠다고 합니다. 3년간의 투병 끝에 남편을 떠나보낸 지 1년, 딸의 강권으로 억지로 나선 여행이었죠. 혼자서 KTX를 타는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 30년 동안 늘 남편과 함께였으니까. 나연주는 지정된 자리에 앉았습니다. 7호 7석 창가 자리, 옆자리에는 은발이 돋보이는 남성이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들어 눈인사만 하고는 다시 책에 빠져들었죠. 나연주도 굳이 말을 걸고 싶지 않아 그저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KTX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남편과 함께 다녔던 추억들이 마음속에서 물결처럼 일렁였습니다. 곁에는 낯선 사람뿐. 나연주의 눈에서 눈물이 고였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창밖을 보니 울컥했어요. 그 사람 옆에서 울고 싶지는 않았지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나연주는 급히 손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을 더는 막을 수 없었죠. 순간 옆자리에서 무언가가 내밀어졌습니다. 물병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나연주는 옆자리 남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엔 따뜻함이 서려 있었죠. 힘드신 날인가 봐요. 간결한 한마디였습니다. 나연주는 그 말에 왠지 더 울컥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낯선 이의 작은 배려가 그녀의 마음을 더 아프게 건드렸던 거죠. 고맙습니다. 나연주는 물병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휴지로 눈물을 닦았죠. 옆자리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존재가 묘하게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2시간의 여정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나연주가 창밖을 바라볼 때면 옆자리 남자도 함께 바깥 풍경을 바라봤죠. 서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은 낯선 이들의 묘한 동행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기 직전 나연주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부산에 사세요? 남자는 책을 덮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울에 삽니다. 여행 온 거예요. 아, 제 이름은 최연도입니다. 나연주라고 합니다.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된 건 2시간의 침묵 끝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짧게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라 생각했죠. 나연주는 숙소에 짐을 풀고 혼자 해운대로 향했습니다.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치는 해운대. 나연주는 오후의 햇살을 맞으며 천천히 모래사장을 걸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왔던 그곳을 다시 찾으니 기쁨보다는 아픔이 더 큰 듯했습니다. 바닷가 벤치에 앉아 파도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죠. 파도 소리를 들으니 남편 생각이 더 나더군요. 지난번 이곳에 왔을 때 그이는 아직 건강했으니까. 잔잔한 파도가 모래 위에 부서지는 소리를 들으며 나연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지만 함께 할 사람이 없으니 그 아름다움도 절반만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선을 들어 해변을 바라보던 나연주의 눈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은발의 단정한 차림, KTX에서 만났던 그 남자였죠. 최연도는 바다를 바라보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나연주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최연도도 곧 그녀를 발견했는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그는 천천히 나연주가 앉아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KTX에서 만났죠. 최연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파도 소리보다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나연주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혼자 여행 중이신가 봐요. 최연도의 말에 나연주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혼자 여행 중입니다. 최연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허락을 구하듯 벤치의 빈자리를 가리켰죠. 나연주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이곳에 와본 적 있으세요? 나연주가 물었습니다. 최연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왔었습니다.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의 목소리에서 나연주는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상실의 흔적, 그것이었죠. 저도 남편과 함께 왔었어요. 3년 전, 그이가 아프기 전에. 말을 마친 나연주는 자신이 낯선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이 새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최연도의 표정에서는 어떤 판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한 이해만 있었죠. 그 사람과 함께 오기로 한 곳이었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놀란 듯 바라보다가 어색한 웃음을 지었죠.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가 통한 듯 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정이었습니다. 아내는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암이었죠. 최연도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책을 나연주는 그제야 자세히 보았습니다. 시집이었죠. 남편도 3년간 투병하다 작년에 떠났어요. 나연주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바다를 향해 말하는 것 같았지만 실은 옆에 앉은 이에게 하는 고백이었죠. 둘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한동안 바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반짝이며 춤을 추었고 갈매기 울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 고요한 정적 속에서 서로의 상실을 느끼며 묘한 위로가 오갔습니다. 아내와 약속했거든요.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겠다고. 최연도가 긴 침묵을 깨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딸아이가 억지로 보냈어요. 다시 시작해보라고요. 나연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최연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바다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 삶이 어떻게 바뀌든 여기 파도는 여전히 이렇게 밀려오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나연주는 문득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낯선 이의 말이었지만 어쩐지 오랜 친구의 위로처럼 느껴졌죠. 저녁 드셨나요? 불현듯 최연도가 물었습니다. 나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요. 숙소 근처에서 간단히 먹으려고 했어요. 괜찮으시다면. 근처에 괜찮은 식당을 아는데 혼자 가기는 좀 그래서요. 최연도의 말에는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건네는 자연스러운 제안 같았죠. 나연주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식사를 한다는 게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은 없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혼자 밥 먹기 싫었거든요. 두 사람은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고 바닷가에는 붉은 노을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최연도는 은퇴한 도서관 관장이었고 나연주가 플로리스트라는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해운대의 저녁, 두 사람은 예상치 못한 동행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주는 조금 달라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어제의 만남이 가볍게 남아있는 듯했죠. 그녀는 오늘의 여행지로 감천문화마을을 정했습니다. 컬러풀한 계단식 마을이 남편과 가보려 했던 곳이었거든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는 것을 즐길 준비가 된 듯한. 택시에서 내려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선 나연주는 형형색색의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이어진 풍경에 잠시 넋을 잃었습니다. 알록달록한 벽화와 좁은 골목길은 어린 시절 동화책에서 본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으려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또 만나네요. 나연주가 돌아보니 최연도가 환한 미소로 서 있었습니다. 어제의 저녁 식사 후 헤어질 때 다음에 또 만나면 반갑겠네요 라고 했던 말이 이렇게 빨리 현실이 될 줄은 몰랐죠. 정말 우연이네요. 감천문화마을도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나연주의 말에 최연도는 손에 든 가이드북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산에 오면 꼭 봐야 한다고 해서요. 혹시 함께 둘러보실래요? 자연스러운 제안에 나연주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대화로 어색함은 이미 사라진 듯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좁은 골목길을 탐험했습니다. 최연도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답게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들을 조금씩 풀어놓았습니다. 도서관 관장이었던 그의 해박한 지식이 여행을 더 풍요롭게 만들었죠. 저기 파란 집 보이세요? 어부들이 바다를 그리워하며 지었다고 해요. 최연도의 설명에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그녀가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며 최연도가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나연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는 일을 피해왔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럼 부탁드릴게요. 예쁜 벽화 앞에 선 나연주를 최연도가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울리고 그는 카메라를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환하게 웃으셨네요. 나연주는 카메라 화면을 확인하고 놀랐습니다. 정말로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지어진 미소였죠. 이렇게 웃은 거 남편 떠난 후 처음이에요. 말을 마친 뒤 나연주는 자신의 솔직함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최연도는 별다른 반응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한다는 듯이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두 사람은 계속해서 마을을 구경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지나 전망대에 오르니 부산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바다, 그리고 색색의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이 마치 그림처럼 펼쳐졌죠. 참 아름답네요. 나연주의 감탄에 최연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최연도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이런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나연주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낯선 남자와 사진을 찍는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어쩐지 거절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우연의 만남이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요? 좋아요. 근처에 있던 다른 관광객에게 부탁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셔터가 눌리는 순간 나연주는 자신이 또다시 웃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사진을 확인하며 최연도가 말했습니다. 우리 마치 오래된 친구 같네요. 그 말에 나연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로 사진 속 두 사람은 오랜 시간을 함께한 사이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낯선 이와의 사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자연스러웠죠. 점심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마을 내 작은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각자의 이야기를 더 나누었습니다. 최연도는 도서관에서의 추억들을, 나연주는 꽃과 함께한 시간들을 이야기했죠. 이상하게도 편하네요. 모르는 사람인데 나연주의 말에 최연도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일 거예요. 상실이라는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나연주는 작은 기념품 가게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예쁜 책갈피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최 선생님은 책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거 필요하시겠죠? 나연주는 조심스레 책갈피를 골랐습니다. 최연도는 그녀의 배려에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가게에서 작은 꽃 모양 브로치를 골라 나연주에게 건넸죠. 플로리스트시니까 이런 거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서로의 취향과 직업을 생각한 작은 선물에 두 사람 모두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게 감천문화마을에서의 하루는 예상치 못한 따뜻함으로 채워졌습니다. 마을을 나서며 최연도가 물었습니다. 내일은 어디 가실 계획인가요? 나연주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광안리 쪽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저도 내일은 광안리에 가볼 생각이었습니다. 혹시 말을 끈뱉지 않았지만 나연주는 최연도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내일 또 만나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각자의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연주는 자신이 오랜만에 설렘을 느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낯선 감정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죠. 저녁이 깊어가는 광안리, 나연주는 숙소 앞 작은 카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바라보는 광안대교의 불빛은 마치 별들이 수면 위에 떨어진 것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앞에 두고 그녀는 오늘 감천문화마을에서의 시간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낯선 사람과 함께였는데도 손가락으로 머그잔 테두리를 천천히 더듬으며 나연주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카페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최연도였습니다. 그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나연주를 발견하고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혹시 올 줄 알았어요. 나연주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말에 최연도도 나연주 자신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제는 우연이라기보다 필연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제가 저녁마다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어서요. 이 카페가 숙소에서 가까워서 최연도의 설명에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가볍게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광안리는 처음이세요? 최연도가 커피를 주문한 후 물었습니다. 나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래전에 왔었어요. 남편과 함께. 말끝을 흐리며 나연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연도는 더 묻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따라 바다를 바라보았죠.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내와 약속했어요. 그녀가 떠나면 우리가 함께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혼자라도 가보겠다고 최연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따뜻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딸이 등 떠밀지 않았다면 아마 계속 집에만 있었을 거예요. 나연주의 솔직한 고백에 최연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커피가 나왔고 두 사람은 각자의 음료를 마시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침묵을 깨고 나연주가 물었습니다. 최연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언제나 그랬죠. 30년 넘게 한 도서관에서 일했어요. 처음엔 사서로 시작해서 나중엔 관장이 되었죠. 책과 함께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많은 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건 뭐예요? 나연주의 질문에 최연도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 권만 고르기는 어렵지만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특별히 좋아합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아내가 떠난 후 삶의 지표 같은 말이 되었죠. 그의 말에 나연주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책 속 문장이 주는 위로가 어떤 것인지 그녀도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은요? 꽃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최연도의 질문에 나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였어요. 할머니 집 마당에 꽃이 많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데이지를 좋아해요. 단순하지만 강인한 꽃이라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최연도는 그녀의 말을 경청했고 나연주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갔지만 두 사람은 그것을 의식하지 못했죠. 사람은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누군가를 잃고 나서야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나연주가 문득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등에 희미한 주름이 보였습니다. 세월의 흔적이었죠. 최연도는 그 말에 깊이 공감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아내가 떠난 후에야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많이 사랑해줄 걸.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할 걸. 그의 목소리에 담긴 후회를 나연주는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녀도 같은 후회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그녀는 자신의 손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작은 제스처가 최연도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나연주의 말에 최연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서로의 상실과 아픔, 그리고 조금씩 자라나는 희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으니까요. 카페 창밖으로 광안대교의 조명이 반짝였습니다. 수면 위에 흩어진 빛의 조각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죠. 나연주는 문득 바다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웃어도 돼? 그 순간 최연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혹시 기장에 가볼 생각 없으세요? 등대가 아름답다고 하더군요. 나연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가보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또 하루의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최연도가 나연주의 숙소까지 배웅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야간에 바닷가를 함께 걸으며 두 사람은 광안대교의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걸었습니다. 숙소 앞에 도착하자 최연도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저녁 즐거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숙소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떠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오랜만에 내일이 기다려진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산에서의 사흘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나연주는 서울행 KTX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함께 돌아오는 기차를 탈 수도 있었지만 최연도는 하루 더 머물러 오후 기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한 것은 헤어지기 직전이었죠. 여행에서 만난 인연이 서울에서도 이어질까? 나연주는 그런 생각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고요함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텅 빈 집. 예전 같았으면 그 적막함에 가슴이 무거워졌겠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확인하는 그녀의 손길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연락할까? 나연주는 스스로가 18 소녀처럼 굴고 있다는 생각에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저녁을 준비하며 그녀는 부산에서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함께 찍은 사진, 광안리 카페에서의 대화, 기장 등대에서 바라본 석양까지 모두 예상치 못했던 만남이 만들어낸 순간들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물기 있는 손을 수건으로 닦으며 그녀는 서둘러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확실히 18 소녀처럼 굴고 있었죠.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짧은 문자였지만 나연주의 입꼬리는 자연스레 올라갔습니다. 최연도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가장하며 잠시 기다렸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무사히 도착했어요. 선생님은 내일 오시나요? 채 1분도 되지 않아 답장이 왔습니다. 네, 내일 오후 기차로 갑니다. 서울도 날씨가 좋나요?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나연주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그녀의 일상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죠. 날씨 좋아요. 봄이 완전히 찾아온 것 같네요. 답장을 보내고 나연주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그녀의 관심은 온통 휴대폰에 있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감천문화마을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곧이어 사진 몇 장이 도착했습니다. 벽화 앞에서 웃고 있는 그녀의 모습,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나연주는 사진 속 자신의 표정을 보고 놀랐습니다.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거든요. 남편이 떠난 후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잘 나왔네요. 고마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연주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은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낯선 사람과의 사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최연도는 서울에 돌아온 후에도
자신의 일상을 사진과 함께 보내왔습니다. 동네 공원의 핀 벚꽃, 읽고 있는 책, 좋아하는 카페 등 소소한 일상이었지만 그것을 공유한다는 사실이 나연주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지더라고요. 어떤 메시지가 와 있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나연주도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집에서의 하루, 새로 만든 꽃다발, 동네 산책로 풍경 등을 사진으로 보냈죠. 그리고 이제는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꽃집으로 나갔습니다. 물론 나이 들어 화장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 딸의 눈에도 띄었다고 합니다. 엄마, 요즘 달라 보여. 뭐 좋은 일 있어? 딸의 질문에 나연주는 살짝 당황했지만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중이야. 일주일이 지났을 때 최연도로부터 특별한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가 보낸 사진에는 부산에서 유명한 돼지국밥집 앞에서 찍은 셀카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다음에 국밥 한 그릇 어때요? 서울에도 맛있는 곳이 있다던데.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나연주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실상 첫 데이트 신청과도 같은 메시지였으니까요.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만나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정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아는 곳도 있어요. 답장을 보내고 나연주는 거실에 있는 남편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그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보, 괜찮겠죠? 나 다시 시작해보려고 해요. 그날 밤 나연주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최연도가 새벽에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꿈 꾸셨나요? 오늘은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간단한 아침 인사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나연주의 하루는 밝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부산에서 찍은 사진들을 프린트해 작은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침대 옆 테이블에 그 액자를 놓으며 나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삶이 돌아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한 법이었죠. 봄이 무르익은 서울의 토요일 아침, 나연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최연도와의 첫 약속이 있는 날이었으니까요. 부산에서 돌아온 지 보름 만에 잡힌 만남이었지만 그 사이 두 사람은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나연주는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고르는 기분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결국 그녀는 연한 파스텔 블라우스와 무채색 슬랙스를 선택했습니다. 단정하면서도 봄 기운이 느껴지는 차림이었죠. 거울 앞에 선 나연주는 자신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주름들, 남편의 투병과 상실을 지나며 더 깊어진 눈가의 선들. 그녀는 조심스럽게 화장을 시작했습니다. 진한 것은 부담스러웠지만 가볍게 생기를 불어넣는 정도였죠. 아, 향수도. 오래된 화장대 서랍을 열자 남편이 마지막으로 선물해준 향수가 나왔습니다. 나연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손목에 살짝 뿌렸습니다. 은은한 장미향이 번졌습니다. 괜찮을까? 나연주는 문득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에 당혹스러움을 느꼈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데이트 준비를 하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곧 그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것, 상실 이후에도 삶은 이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했으니까요. 약속 장소는 종로에 있는 오래된 국밥집이었습니다. 최연도가 추천한 곳이었죠. 나연주가 조금 일찍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차림의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어요? 최연도가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나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둘은 서로를 마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메시지로는 매일 대화했지만 실제로 만나니 묘한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국밥집은 오후 시간임에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최연도가 안내를 받아 자리를 찾았고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선물입니다. 나연주는 놀라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책갈피가 들어있었습니다. 투명한 수지 속에 말린 꽃이 보존된 형태였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책처럼 오래 기억하고 싶어서요. 최연도의 말에 나연주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책을 사랑하는 사람다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도 준비해온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도 준비했어요. 봉투 안에는 나연주가 직접 만든 미니 꽃다발이 있었습니다. 들꽃과 작은 장미로 구성된 소박하지만 정성 어린 작품이었죠. 꽃이 주는 위로가 있잖아요. 선생님께도 그 위로가 닿았으면 해서
최연도는 감동한 듯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의 첫 선물 교환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소박했지만 서로의 직업과 취향을 담은 진심 어린 선물이었죠. 국밥이 나오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부산에서의 추억, 그리고 서울에 돌아온 후의 일상까지 메시지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직접 만나 나누니 더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이렇게 만나는 것이. 국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며 나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연도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쉽지 않더군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같은 상실을 겪은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네요. 나연주의 솔직한 고백에 최연도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당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근처 덕수궁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봄날의 궁궐은 꽃들로 화사했습니다. 돌담길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내와 자주 오던 곳입니다. 그녀가 역사를 좋아해서. 최연도의 말에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자연을 좋아했어요. 산과 바다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좋아했죠. 과거의 추억을 이야기하면서도 두 사람의 마음에는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무너질 것 같았지만 지금은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되어 있었습니다. 덕수궁 연못 앞 벤치에 앉아 봄볕을 쬐며 나연주와 최연도는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문득 최연도가 나연주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꽃을 다룬 흔적이 남아있는 손이었습니다. 손이 참 아름다우세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나연주는 쑥스러운 듯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연주가 무심코 벤치 위에 놓은 손 가까이 최연도의 손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닿았고 이내 두 손은 서로를 감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나연주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처음 남편과 손을 잡았을 때처럼 그 설렘이 다시 찾아온 것이었죠. 괜찮을까요? 우리. 최연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나연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걸어가 봐요. 두 손을 맞잡은 채 그들은 다시 덕수궁 돌담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며 두 사람 사이로 지나갔고 벚꽃 잎이 하늘하늘 떨어졌습니다. 다음 주말에는 전시회 보러 갈까요? 제가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가 있거든요. 최연도의 제안에 나연주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은 자연스럽게 다음 약속으로 이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연주는 가슴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누군가를 만나는 설렘과 기대감이 다시 그녀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서자 남편의 사진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나연주는 사진 앞에 잠시 멈춰섰습니다. 오늘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보. 그렇게 말하며 나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무거운 마음도 없었습니다. 단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만 있을 뿐이었죠. 벚꽃이 흩날리던 봄이 지나고 초여름의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연주와 최연도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종로에서의 국밥 이후 그들은 매주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전시회, 영화관, 공원 산책, 작은 음악회까지 두 사람의 데이트 코스는 점점 다양해졌죠. 3개월이 지났어요. 그 사이 우리는 서로의 취향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죠. 나연주의 꽃집은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최연도가 가끔 들러 커피를 가져다 주곤 했거든요. 그가 오는 날이면 단골 손님들이 은근슬쩍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나연주는 그런 시선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60에 가까운 나이에 찾아온 설렘. 그것은 충분히 축복받을 만한 일이었으니까요. 어머, 연주씨, 요즘 피부가 좋아 보여. 뭐 바르는 거라도 있어? 단골 손님의 질문에 나연주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편해졌나 봐요. 최연도도 비슷한 말을 듣곤 했습니다. 도서관에서 함께 일했던 전 동료들이 우연히 그를 마주쳤을 때 예전보다 활기찬 모습에 놀랐다고 합니다. 은퇴 생활이 그렇게 좋아요? 동료의 질문에 최연도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좋은 친구가 생겼어요. 두 사람 모두 아직은 연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친구, 특별한 인연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분명 단순한 친구 이상이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걷거나
영화관에서 어깨를 기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니까요. 어느 주말 그들은 북한산 둘레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최연도가 제안한 코스였습니다. 그는 평소 책 읽는 것만큼이나 산책을 좋아했거든요. 이 길은 경사가 완만해서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요. 나연주는 가벼운 등산화를 신고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최연도는 이미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손에는 작은 배낭을 들고 있었습니다. 물과 간식 조금 준비했어요. 날이 더우니까. 그의 세심한 배려에 나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함께 산책로로 향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함 없이 할 수 있는 행동이 되었죠. 날씨가 정말 좋네요.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적당했습니다. 숲속 산책로를 걸으며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최근 읽은 책, 가게에 온 새로운 꽃 종류, 다음 주에 볼 음악회 이야기까지. 나연주는 문득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남편도 이런 산책을 좋아했거든요.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최연도가 물었습니다. 나연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산책하는 걸 좋아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말을 꺼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최연도도 종종 아내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그들에게 과거의 기억은 숨겨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가끔 아내가 생각나곤 해요. 최연도의 말에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걸었고 곧 다시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있는 전망대에 도착하자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마치 그림 같았습니다. 사진 찍어드릴게요. 최연도가 나연주의 카메라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전망대 난간 앞에 서서 포즈를 취했습니다. 예전에는 카메라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환하게 웃으세요. 셔터 소리가 몇 번 울리고 최연도는 카메라를 돌려주었습니다. 사진 속 나연주는 정말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가의 주름까지 행복해 보이는 미소였죠. 이번엔 같이 찍어요. 나연주가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셀카봉을 이용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머리를 살짝 맞대고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이 사진, 우리 인생의 봄 장면 같아요. 최연도의 말에 나연주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겨울을 지나 다시 찾아온 봄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왔다는 느낌이었죠. 점심으로 준비해온 김밥을 나눠 먹으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음악회, 가을에 가보고 싶은 여행지, 겨울에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까지 자연스럽게 계절을 넘어 함께 할 시간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길, 나연주는 문득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현도 씨, 이게 사랑일까요? 잠시 걸음을 멈춘 최연도는 나연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단순하지만 진실된 대답이었습니다.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산에서 내려와 동네 카페에 들른 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오늘 찍은 사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함께 들여다보는 두 사람의 모습은 어느 노부부와도 같았습니다.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네요. 전망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최연도가 말했습니다.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프린트해서 액자에 넣어둘게요. 저도 한 장 가져도 될까요? 최연도의 말에 나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집 거실에 그 사진을 두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연주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각자의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전화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고 주중에도 시간이 맞으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딸아이도 어머니의 변화를 알아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왔죠. 엄마,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던 어느 날 최연도는 나연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또 다른 시작이었다니. 나연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바람에 떨어지는 벚꽃 잎이 두 사람 주위를 맴돌았고 그 순간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서로를 만난 지 100일이 되던 날 그들은 처음 만났던 해운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같은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며 최연도는 조용히 나연주의 어깨에 팔을 둘렀습니다. 우리 참 멀리 왔네요. 나연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이미 많은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연주의 꽃집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귀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전날 주문받은 꽃다발을 정성껏 만드는 일상이었죠. 그러나 오늘은 무언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나연주는 종종 손목시계를 확인하며 마음이 설레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말에 여행 간다고 했더니 손님들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가게를 정리하며 나연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최연도와 만난 지 6개월.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었습니다. 노년의 로맨스라며 응원해주는 이들도 있었고 때로는 수줍은 시선으로 둘을 바라보는 이들도 있었죠. 오전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나연주는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죠. 최연도였습니다. 그런데 메시지에는 글이 아닌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나연주는 화면을 확대해 보았습니다. KTX 티켓 사진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내일 오전 10시 기차표였죠. 사진 아래에는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같이 타요. 서울역 2번 플랫폼에서 기다릴게요. 나연주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운명적인 날을 떠올리게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낯선이었던 옆자리 사람이 이제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나연주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겠어요. 이번엔 내가 먼저 갈게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연주는 문득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와의 추억은 여전히 소중했고 그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도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여보, 부산에 다녀올게요. 이번엔 웃으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게 문을 닫고 나연주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의 여행을 위해 짐을 꾸려야 했으니까요. 작은 여행 가방에 필요한 것들을 넣으며 그녀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연주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기차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설렘 때문에 일찍 집을 나섰던 것이죠. 그녀는 약속한 2번 플랫폼을 향해 걸었습니다. 멀리서 최연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도 약속 시간보다 일찍 와 있었나 봅니다. 은발의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단정한 차림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나연주는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년 전 우연히 KTX에서 만난 이 사람이 이제는 자신의 삶에 이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시작된 인연이 이제는 새로운 희망으로 자라난 것이었죠. 최연도도 곧 그녀를 발견하고 활짝 웃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걸어갔고 플랫폼 한가운데서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최연도의 인사에 나연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금 왔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대화였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최연도는 조심스럽게 나연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 행동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부산, 정말 오랜만이네요. 나연주가 말했습니다. 최연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던 곳이니까 특별할 것 같아서요. 두 사람은 나란히 플랫폼에 서서 기차를 기다렸습니다. 주변은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그들에게는 마치 둘만의 공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세요? 제가 울고 있었는데. 나연주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최연도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병을 건네드렸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행동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해 줄 줄은. 나연주는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빛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함께 깨달아가고 있었죠. 플랫폼에 기차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KTX의 하얀 차체가 서서히 다가왔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은 채 기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같은 좌석을 예매했어요. 그때처럼 757석이요. 최연도의 말에 나연주는 놀라움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가 그런 작은 디테일까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번엔 제가 책을 가져왔어요. 함께 읽을까요? 나연주가 가방에서 꺼낸 책은 최연도가 좋아한다고 했던 시집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골라주세요. 기차에 오르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여행.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닌 함께였습니다. 객실에 자리를 잡고 앉자 창밖으로 서울역 플랫폼이 보였습니다. 곧 기차가 출발할 것이라는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부산에 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최연도가 물었습니다. 나연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그냥 함께 걸어요. 해운대도 가고 감천문화마을도 가고 우리의 추억이 있는 곳들을. 최연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연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기차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아닌 미소가 나연주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최연도도 그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루엣이 창에 비쳐 마치 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역을 빠져나가는 KTX의 창문으로 봄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나연주는 문득 이 모든 것이 꿈만 같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손을 꼭 잡은 최연도의 온기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기차처럼 다시 탈 수 있는 용기였다. 나연주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인연이 그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내기까지 그것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연주는 그 여정이 충분히 가치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최연도를 바라보며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인생은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도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KTX는 점점 속도를 내며 부산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처럼 그들의 삶에도 새로운 계절이 찾아온 것이었죠. 나연주와 최연도, 상실의 아픔을 딛고 다시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는 어쩌면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삶은 끝없이 이어지고 사랑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일 용기만 있다면 누구든 다시 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도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인연의 한유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항상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